네, 이슈 나옵니다. 시장 분위기는 안 좋지만 그래도 괜찮은 쪽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LED주들 강세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성장성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카타르 모멘텀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LED주들이 본격적인 상승의 불을 밝히는 건지 오늘은 전망을 해보고 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임혜신 기자와 김대복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최근 LED주들 그래도 주가가 많이 양호한 편인데요. 전문가님, LED주들의 강세 배경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가장 큰 배경은 환경 문제이죠. 환경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백열 전구를 판매를 금지했던 것이고, 이것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LED 조명 시장은 2015년도까지 약 연평균 한 5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 약 한 14조 원 정도 되는 이 LED 조명 시장은 2015년도간 48조 원 이쪽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연평균 한 50% 정도의 어떤 신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LED 조명이 이제 가격대를 좀 하향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크리라는 회사가 저가 LED 조명을 이번에 출시했고, LED 가격 조명이 하락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보급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흐름은 결국은 그 표에서 보신 회색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KB투자증권에서 나타나는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 효율성은 굉장히 증가하고 지금 가격대는 다운되니까 이게 보급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결국은 LED 효율은 증가하고 가격 하락 요인이 근본적으로 LED 시장을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글로벌 메이저급들의 시장의 흐름들은 지난해부터 LED 조명에 대한 어떤 비중, 매출의 비중들을 확대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금년도 우리 시장 흐름에서 이 흐름은 계속 블루오션이다. 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용이 돼야 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가정이나 이런 쪽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면 이쪽의 성장성은 계속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사실 한 2, 3년 전부터 앞으로 굉장히 성장이 기대되는 쪽으로 LED가 많이 꼽혔었는데, 이렇게 기존 제품보다 더 밝고 수명도 길다고 하지만 가격이 좀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에서도 가격을 낮추고 있고 이제는 좀 보급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경기도 LED 기업이 한국산업기술대와 손을 잡고 값싸고 또 설치가 쉬운 한국형 LED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임혜식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산업기술대와 협력한 중소기업들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뛰어난 LED 조명을 개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4천여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한국형 LED 조명은 기존 LED 조명에 비해 빛의 품질이 우수하고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기존 LED가 평균 40만 원인데 비해 한국형 LED 조명은 18만 원으로 50% 이상 낮습니다. 무게도 기존 제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수명은 약 5만 시간으로 기존 제품의 3만 시간보다 깁니다. 밝기 역시 기존 제품에 비해 25% 우수한데요. LED 조명이 대중화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기구와의 호환성 역시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인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한국형 LED 조명이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LED가 평균 40만 원대였는데 한국형 LED 조명이 18만 원으로 50% 이상이나 좀 저렴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기술력이 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여기다가 카타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국 업체가 카타르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카타르 모멘텀도 본격적으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이제 지난 3일입니다. 어제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카타르 현지에 이제 LED 조명 조인트 벤처 설립하기로 업무 협약 체결했다고 합니다. 협약 당사자는 카타르 현지 조인트 벤처 생산 품목 추천과 LED 부품의 수출업체 추천 등을 역할을 하게 될
한국광산업진흥회고요. 또 한 측은 한국 측에서 자본 투자를 담당하게 될 주식회사 QKLC, 그리고 이제 카타르 측에서 자본 투자랑 현지 법인 운영을 담당하게 될 카타르 홀딩스 세 업체입니다. 카타르 홀딩스가 일단 300억 출자하게 됐고요. 한국 쪽에서 QKLC가 100억 넣어서 400억 정도로 일단은 LED 조명 제품 설립 그 생산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일단 현지에 법인과 공장을 설립할 것 같은데 부지 면적이 18,000평이나 되고요. 건평은 한 9,000평 규모로 좀 크게 지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지의 조립 생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네. 부품 단위로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고요. 2015년 이후부터는 LED 조명 응용 제품까지 양산하면서 걸프만과 중동 아프리카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부터 2037년까지 총 25년이고요. 생산 품목 잠깐 살펴봤더니 LED 실내 등과 실외 등, 또 LED 산업 등 들어가 있고요. LED 경관과 교통 사인 조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만든 LED 조명 완제품이 그쪽으로 수출될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이 업무 협약이 한국 그 LED 조명이 중동과 아프리카로 시장 진출하게 될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네. 그쪽 시장 전망을 봤더니 중동과 북아프리카 LED 시장이 올해는 일단 LED 시장 규모가 2,200억 정도인데 2015년이면 3,900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산업부에서는 일단 앞으로 5년간 국내 기업들이 이번 조인트 벤처로 인해서 한 1조 원 정도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 지금 삼성전자가 LED 부문 매출이 지난해에 15억 달러였었고요. LG이노텍이 한 1조 원 정도,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이제 한 3,800억, 금호전기가 한 2천억 나왔었고요. 루멘스가 한 460억 나왔었는데 이렇게 합산해보면 우리 5개 업체들 합산 매출이 한 LED 쪽이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카타르 조인트 벤처로 향후 이제 5년간 1조 원 정도 매출 확대 기대가 생겼습니다. 뭐 1조 원을 평균 5년으로 나눠보면 연간 2천억 정도밖에 매출이 더 안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근데 4조 원, 전체 매출 4조 원 대비로 2천억은 한 5%밖에 안 되지만은 향후 계약 기간이 이제 25년이기 때문에요. 뭐 길게 보면 호재성 재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처음에는 좀 금액이 적지 않나 했는데 또 긴 계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또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LED 주들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인지 또 리스크 요인은 없는 것인지 이런 점들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LED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밸류 체인을 보면 그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원래 이제 업스트림 하면 그 사파이어를 가지고 와서 인곳하고 웨이퍼를 하고 이런 자리까지 업스트림 업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칩이나 패키징 그리고 세트 업체를 우리는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업스트림 업체들이 원재료의 어떤 수요가 아직까지는 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이쪽을 만드는 회사들요, 그 LED 원재료의 어떤 이름은 수요가 부진하니까 공급이 과잉이니까 칩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할 실적이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모드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조명 시장이 좋다 해서 다 같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다운스트림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세트 업체나 이런 쪽의 흐름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LED 조명 시장은 현재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받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용 그리고 상업용의 어떤 시장이 현재는 메인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상에 생활하는 이런 자리는 저가의 어떤 그 흐름들이 좀 더 나오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LED 조명 라인, 이제 저가 조명 라인의 라인업을 확대하게 되면 반드시 한 번은 치킨 게임이 한번 나올 수가 있고, 이 치킨 게임에서 승자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글로벌 시장의 어떤 점유율 자체가 전체로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당 경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조금 그 실적이 조금 뒤처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긍정적인 건데 너무 이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다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다운스트림 업체가 어디가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운스트림 업체들은 서울반도체나 루멘스, 루이먼
루미 마이크로 정도 그리고 LG 이노텍처럼 지금 현재 큰 업체들, 패키징 업체들을 대표적으로 하고 이런 업종들이 세트 업체로 연결되는 회사들, 그러니까 패키징 업체를 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크게 보면 광범위하게 삼성전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좀 잘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쪽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해설위원님, 아까 뭐 전문가님께서는 2015년까지 연평균 50%의 성장이 기대된다 했는데요. 올해 시장만 또 떼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의 성장이 기대되는지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작년에 LED 조명 부문은 조명입니다. 패키징 말고요. 조명 쪽은 작년에 14조 원 규모였는데요. 올해 이제 한 22조 원으로 8조 원 정도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 48조 원으로 뭐 한 118% 정도, 올해 대비로는 한 118% 정도 거의 뭐 더블 날 것으로 KB투자 쪽에서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패키징 쪽은 조금 다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방 산업이 조금 부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패키징은 시장 규모가 10조 3천억이었는데 올해 이제 11조 7천억으로 좀 주춤할 것 같습니다. 한 6% 정도 더 좀 개선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좀 주춤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일단 백라이트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매출이 줄 것으로 봤는데 노트북과 모니터용 매출이 좀 감소하기 때문에 백라이트 매출이 좀 줄 것으로 봤고요. 조명 시장이 이제 워낙에 가격 하락을 등에 업고 침투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라이트 쪽 부진을 조명 시장 쪽이 조금 더 커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LED 성장 전망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만 쪽에서는 일단 백라이트 유닛 기반의 LED 조명 보급률이 80에서 90%까지 더 확대될 것으로 봤고요. 거의 이제 시장이 성숙 단계로 들은 것으로 봤고요. 조명 시장 쪽은 전체 조명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30%까지 좀 더 확대되면서 좀 더 성장세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서히 조명 시장 쪽이 이제 LED 백라이트를 좀 더 이제 그 커버해가는 앞서가는 쪽으로 발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사에서도 지난 2011년도에 조명 시장에서 이제 LED 조명의 비중은 12%에 불과했었는데 앞으로 전체 조명 시장에서 LED 조명의 비중이 2016년이면 41%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조명 교체한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도 LED 조명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성장세로 봤을 때는 패키지보다는 조명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패키징보다 조명이 좋은 게 아니고요. 백라이트로 들어가는 쪽보다는 조명력이 좋다는 겁니다. 노트북에 이런 데 들어가는 백라이트보다는 조명이 낫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1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또 최근에 수급이나 펀더멘털이 양호한 쪽은 어디일까 이것을 집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좀 좋습니까? 글쎄요, 오늘 뭐 주요 종목들을 5개 정도로 압축해서 나왔습니다. 압축해서 나왔는데 일단 큰 그림상에서는 전부 다 실적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성장이 전부 다 금년도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실적 면에서도 루멘스 같은 경우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1분기에는 1,400억 정도의 매출액에 1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PBR 지표가 제일 안정적인 어떤 흐름은 이쪽 안에서는 루멘스가 10배 정도가 나오니까요. 가장 안정적이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체로 봤을 때는 금호종기가 그러니까 자산 가치 어떤 흐름으로 보면 0.9배입니다. 0.9배인데 0.9배를 유지하니까 이쪽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좀 다른 면에서 ROE의 어떤 각도를 보면 이쪽이 어떻게 보면 루멘스나 루미마이크로가 한 21%, 22%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업황 자체 분기 실적은 서울반도체나 LG이노텍 이런 쪽도 전부 다 좋은데 전체로 봤을 때는 기업의 펀드멘탈로 보면 루멘스 같은 경우가 좋겠고 아래 기간 수급인데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들을 1개월 단위로 현재 어제 기준으로 해서 1개월 단위로 매수와 매도를 구분해 봤을 때에 양쪽 다 매수하고 있는 데는 루멘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루멘스밖에 없네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금 현재 서울반도체나 LG이노텍이니까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
들어온 거는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 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밸류로 봤을 때는 실적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루멘스가 좀 모양이 좀 좋다 뭐 이렇게 보겠고요. 다음은 전체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주요 LED 관련주가 어제 종가까지의 일봉 차트인데 현재 흐름을 상승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20일 이평이 유지하고 있는 데는 LG 이노텍 그리고 루멘스 세 번째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서 바닥권에서 스트림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20일 이평을 지켜주고 있었다 이렇게 보겠고 어저께 20일 이평이 약간 누운 상태에서 올라왔던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흐름은 좋다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상승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루멘스나 서울반도체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사실 어제 이제 LED가 좋았던 것을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LG 이노텍이 리포트가 이례적으로 평상시인데도 한 4군데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대대적으로 1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라고 네, 나왔어요. 기관이 이제 매니저랑 같이 세일에 들어간 것 같고요. 증권사 쪽에서요. 그래서 이만 리포트를 세일즈하는 영업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카타르 쪽 조인트 벤처가 산업부에서 나왔던 게 좋은 재료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합쳐지면서 좀 좋았던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LG 이노텍 실적은 1분기에 지금 전망치가 금융정보 제공업체 Y재팬 전망치에 따르면 9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1분기가 239억이었으니까 한 62% 정도 급감할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주가 수준이 좋은가 봤더니 시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억원대 초반이었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90억대로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네. 거의 뭐 한 일주일 만에 10억 정도가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실적 임박해서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낙관론 때문인데 314억 정도 영업이익을 할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6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도 LG이노텍이 한 1,400억 정도 해서 작년보다 한 91% 상당히 좀 급증할 것으로 영업이익이 이렇게 전망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PER이나 PBR이 아직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해서 시총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보수적으로 지금 구간대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기간의 세일인지는 몰라도 어제의 힘 오늘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오늘도 한 1.8%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서울반도체나 루멘스에 대해서 전략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쪽이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쪽의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이런 얘기이고, 그렇다면 이 시장 흐름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같이 성장이 같이 한다면 직전에 굉장히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데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 우리가 월봉상으로 보면 고점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5만 원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4만 원대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LED 쪽의 어떤 성장보다는 요즘은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쪽의 어떤 흐름들이 오히려 실적에 영향을 좀 많이 줄 거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 조명 부분하고 LED 전체의 어떤 업황하고 맞물려 있는 것은 사실 루멘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루멘스의 어떤 성장성은 현재의 흐름에서는 15,000원 정도까지는 여력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어 중기적으로 이런 쪽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는 4만 원, 루멘스는 15,000원권까지 좀 중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LED주들 우리가 한번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또 이슈 나올 시간에는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또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북한과 또 현대차 이슈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북한 이슈 정말 옛날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대차 지금이라도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까요? 이런 질문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북한 문제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악재성 요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대로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항상 시장이 옳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일부 증권가에서는 대북 리스크가 별 영향이 없다고 이제 낙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워낙에 이제 그 조사 분석만 전담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트레이딩 쪽이 아니신 영향도 있고요. 또 이제 길게 보는 관점에서 그런 대응을 권하는데 길게 보면 맞죠. 항상 전쟁이 나면 이제 주식을 사라는 증시 격언도 있는데 항상 그때가 이제 바닥이거나 좋았던 시황입니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는 누가 봐도 사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일단 제가 개장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큰 쇼크는 아니라 생각했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밀고 내려가면 네. 시장이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익 모멘텀 보면 자동차 쪽은 전자보다는 조금 더 약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시간에 실적 점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모멘텀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큰 재료는 저는 북한도 북한이지만 미국 쪽 지표가 시퀘스터 때문에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북한이나 자동차 이슈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해주세요. 글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올라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외국인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많이 서서 앞으로 주지만 근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터닝 해주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 환율이나 이런 조건으로 볼 때 자동차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맥락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겠고 오늘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걸 보면 네. 시장은 일시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더 낫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부품주들 중에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한일 이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래로 밀은 어떤 속도가 오늘 반등해 오는 어떤 속도보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밑으로 내려오는 그쪽으로는 매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일이와 지금 0.7% 정도의 조정 약박권 기록되고 있는데요. 부품주들 가운데 그래도 좀 견뎌내고 있는 종목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나올 시간에 시장 전반적인 점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